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지의 탄생 보시면 지지의 기원. 지지는 언제 탄생했을까? 언제 탄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천간과 더불어 날짜를 표기하는 수단으로 상나라 시대부터 사용됐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주나라 시대부터 사용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 사용됐냐라는 게 아니라 언제 오행과 결합됐느냐라는 거예요. 기원전 2, 3세기 무렵에 오행과 결합해서 월과 시를 표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지금 초기 지지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문헌상으로 최초의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학적인 기록이에요. 그냥 지지 자체가 언제 등장했느냐가 아니라 오행과 결합한 명리학적인 기록이 해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해남자라는 책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맹추는 초봄이다. 이달에는 초요, 북두칠성의 자류방향이라고 하네요. 초요가 인을 가리키고 중춘의 달에는 초요는 묘를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최초의 기록이 있다. 초기 지지의 의의를 보시면요. 전국시대 말에서 한나라 초기에 지지는 24절기랑 결합해서 12개의 달을 의미했을 것이다. 천간과 지지를 보시면요. 천간은 우주의 기운을 10개로 구분한 체계입니다. 그렇죠? 지지는 우주의 기운을 몇 개? 12개로 구분한 체계다. 아래에 보시면요. 1년이라는 시간을 12개로 나누는 관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고대부터 있었을 것이다. 왜죠? 너무 쉽게 관찰할 수 있으니까 뭘 관찰할 수 있죠? 달이 차고 기우는 거. 그죠? 달력을 우리가 달을 보면 너무 한 달 정도 29.5일을 기준으로 바뀌니까 1년이 12개의 달로 이루어져 있구나. 1년을 12개로 나눌 수 있구나라는 인식은 고대에서부터 이루어져 왔을 거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달의 운행과 실제 1년이라는 시간은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공부를 해서 달력의 체계를 만들어 갔는데 서양의 달력 체계는 어떻게 됐냐? 인위적으로 특정 달에 며칠을 끼워 넣어요. 이 며칠은 누구 마음대로 끼워 넣냐? 왕의 마음대로, 로마 황제들의 기분에 따라서 끼워 넣습니다. 그렇죠? 1월이 31일이 되고 2월은 28일이 되고 왜요? 왜 1월이 더 많죠? 그거는 그냥 왕의 기분이야. 자의적으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맞춘 거죠. 동양의 달력 체계는요, 인위적인 자의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한 달 24절기를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태양의 고도를 이용해서 1년을 몇 개로 나눴다? 24개로 나눴습니다. 기준은 뭡니까? 태양의 고도입니다. 그래서 절기력은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절기력의 기준이 뭐니까? 태양의 고도니까. 당연하게도 양력이죠. 두 개의 절기를 묶어서 한 개의 달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력이 우리 동양의 절기력이 진정한 의미의 태양력이죠. 자, 24절기와 지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은 태양의 고도고요. 절기명 왼쪽에 조그맣게 표가 있는데 입춘우수는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이다. 경칩춘분의 절기는 묘월이다. 청명고구의 절기는 진월이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절기가 하나의 월, 하나의 지지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지지 보겠습니다. 이제 월과 지지를 살펴봤으니까 시간과 지지도 좀 볼게요. 3시부터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는 인에 해당하는 지지, 인에 해당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오전 3시부터 5시까지는 인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한국 기준으로는 30분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왜 더해주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가 인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는 묘시인데 한국 기준으로는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가 묘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인묘진 사오미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만세력을 많이 봐보신 분들은 이 체계가 좀 익숙하시죠? 봐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 명의 사주를 좀 넣으면서 이 시간에 태어나면 이게 인시구나. 인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냐? 문자가 왜 나왔냐? 이게 새벽 3시 반에 태어나서 인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플러스 30분을 추가했을까? 협정세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UTC 혹은 약자로 GMT라고 불리는데요. 무역과 소통을 위한 세계 표준시 시스템입니다. 경도 15도, 우리 지구본에 있는 경도 있죠. 세로선이 경도예요. 아시죠? 배우셨던 기억나죠? 그리고 가로선이 뭐죠? 가로선이 바로 위도죠. 경도 15도에 맞춰서
각 나라의 시간을 정해라라고 공고를 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무역을 할 수 있잖아. 세계화 시대에 무역을 할 수 있을 때 각 나라마다 시간이 왕국마다 공국마다 나라마다 시간을 다 다르게 쓰면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무역을 하고 표준화를 시키겠어. 그래서 시간을 표준화 시키는 게 제일 먼저다. 그래서 경도 15도로 구분된 것에 따라서 각 나라가 시간을 결정해라 라는 권고사항이고요. 한국의 경도를 봤더니 여기가 지금 오른쪽 표 잘 보세요. 한국의 경도 세로선입니다. 경도를 봤더니 여기가 몇 정도 될까요? 여기가 지금 서울이죠. 서울 경도가 몇 정도 될까요? 120에서 135 사이죠. 한국 경도가. 그래서 한국의 경도가 127도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한국은 뭘 선택할 수 있냐면 120과 135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표준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120이나 135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선택했냐? 120이 아니라 뭘 선택했습니까? 135를 택해서 표준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을 보면 UTC 플러스 9, 135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120도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우리는 기준시에서 플러스 8을 하는 거고요. 135 기준으로 삼으면 기준시에서 플러스 9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시기도 있었냐? 아니다. 우리 135 안 쓸래. 우리는 127도니까 우리 시기 때는 127로 그냥 해버릴래. 라고 시간을 조정했다는 거예요. 127에 맞춰서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이 시기 1908년부터 1911년까지 그리고 1954년부터 1961년까지 그리고 그 이외의 시기는 모두 135도를 사용했다. 어떤 말이냐면 원래 한국 시간은 127도로 해야 정확하게 태양의 고도에 맞춰진 시간이 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계를 어디에 맞춰놓고 있다? 135도에 맞춰놓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한국의 고도와 그렇죠? 고도에 따른 시간과 한국 사람들이 시계로 쓰는 시간의 차이가 몇 정도 납니까? 30분 정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한다? 30분을 추가해서 사주를 뽑고 있다. 이거 가지고 오해가 많았어요. 왜 우리가 135도 일본 기준으로, 일본 도쿄 기준으로 동경 기준시라고 하거든요. 왜 동경 기준시를 사주를 쓰냐? 이거 친일적인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일본 기준에 왜 맞추냐라고 하는데 일본도 지금 보시면 도쿄가 어디 있습니까? 이 표에서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일본도 심지어 도쿄의 시간하고도 차이가 나요. 135는. 그래서 친일적인 사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 편의상 여기를 선택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왜 우리는 플러스 30분을 해서 시주를 뽑아야겠느냐? 실제 고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